미국의 전통적인 추수감사절에 난 익은 음식이 눈에 띕니다. 바로 한국의 김치가 미국 대표 명절에 등장한 것인데요. 바비큐에 한국 김치를 구워 먹으면 완벽한 요리가 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는 엘리자베스 브룩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3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당시 저는 심각한 위장장애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속이 쓰리고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죠.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고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인 완화만 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새로 문을 연 한국 식당 서울 키친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심했던 속쓰림 때문에 잠시 들어가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싶었죠. 식당에 들어서자 처음 맡아보는 독특한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조금 망설여지는 마음에 주문을 고민하고 있을 때 따뜻한 미소를 지닌 식당 주인 유민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김치와 고추장을 곁들인 특별한 죽을 권해주었어요. 처음에는 발효식품 특유의 향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한 숟가락 먹어보니 이상하게도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치의 상쾌한 맛과 고추장의 깊은 감칠맛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맛이었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속이 편안한 상태로 잠들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제 위장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괴롭히던 속쓰림이 사라졌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활력도 되찾았죠. 수업 시간에도 더 이상 속이 불편해 진땀을 흘리는 일이 없어졌어요. 생물 교사인 저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면 유민우 씨에게 한국의 발효 음식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의 설명은 마치 신비로운 과학 수업 같았어요. 한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발효 문화와 그 안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는 제가 가르치는 생물학 교과서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산균의 과학적 원리와 전통의 조화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유민우 씨는 김치 한 조각 속에 담긴 미생물의 세계를 설명해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제 수업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점점 더 한국 음식에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발효식품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생물의 역할,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열심히 경청했고 몇몇 학생들은 직접 김치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관심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아시아계 학생 제니퍼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죠.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 아이의 모습에서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유민우 씨를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발효 음식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그는 흔쾌히 동의했고 이것이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의 발효 문화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민우 씨의 서울 키친은 제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주방 한켠에서 김치와 고추장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생물학 교사로서 저는 정확한 비율과 시간, 온도를 지키는 것이 완벽한 발효식품을 만드는 비결이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유민우 씨의 김치와 제 김치는 달랐어요.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김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맛을 냈지만 제가 만든 김치는 그저 짜고 매운 채소에 불과했죠. 유민우 씨는 제게 발효는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은 손맛으로 음식을 만들어요. 그들은 채소의 당도를 손끝으로 느끼고 소금의 간을 혀끝으로 맞추죠. 이런 감각은 책이나 계량컵으로는 배울 수 없어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발효식품을 만드는 일은 마치 생명을 키우는 것과 같았어요.
정확한 공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정성과 직관도 필수적이었죠. 유민우 씨는 절구에 고추를 갈 때마다 리듬감 있게 노래를 흥얼거렸고 배추를 절일 때는 마치 아기를 돌보듯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점차 저는 한국의 발효 문화가 단순한 음식 제조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과학과 예술,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문화였죠. 특히 고추장을 만들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메주를 띄우는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것은 과학이었지만 숙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예술이었어요. 제 실험은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지역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고 고추장도 현지 재료를 활용해 만들어 보았어요.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한국의 발효, 음식과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마을의 대표 농장주인 린다 포터는 제가 외국 문화를 들여온다며 노골적인 불편함을 표시했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우리만의 방식으로 음식을 보존해 왔어요. 왜 갑자기 동양의 방식을 배워야 하나요?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은 제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통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을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의 발효, 문화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숙제가 되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제 손끝에서도 김치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기대했던 맛이 아니었어요. 채소는 너무 절여져 질겨졌고 양념은 한쪽으로 몰려 균일하지 않았죠. 고추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메주를 띄우는 과정에서 온도 조절에 실패해 곰팡이가 피어버렸어요. 유민우 씨는 제 실패작을 보며 잠자코 미소 지었습니다. 발효는 생명을 키우는 일이에요. 과학자의 시선으로만 보면 그 생명의 숨결을 놓치게 됩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발효식품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화학적 공식을 따르는 게 아니었던 거죠. 다음 날 유민우 씨는 절인 배추를 만지며 제게 물었습니다. 배추의 숨소리가 들리나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뜻을 알게 되었어요. 배추가 절여지면서 내는 미세한 소리, 표면의 촉감 변화, 은은히 퍼지는 향. 이 모든 것이 발효의 신호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고추장을 만들 때였습니다. 유민우 씨는 고춧가루를 물에 풀어가며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고추장을 담글 때마다 말씀하셨죠. 음식은 만드는 이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제야 저는 왜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맛이 다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계속되었지만 매번 새로운 깨우침이 찾아왔어요. 발효는 과학과 예술의 경계에 서 있는 신비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정확한 측정값도 중요했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정성과 경험이 더욱 중요했죠. 제가 만든 세 번째 김치에서 마침내 은은한 신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민우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김치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네요. 그의 말처럼 발효식품을 만드는 일은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았습니다. 재료와 대화하고 시간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이들의 마음과 대화하는 것. 이런 경험들은 제 수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더 이상 미생물을 단순한 연구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죠. 학생들에게 유산균의 특성을 설명할 때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작은 생명체로 소개합니다. 과학적 사실 너머에 있는 삶의 지혜를 전달하게 된 것이죠. 제가 만든 발효식품의 맛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반응을 보였지만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어요. 특히 린다 포터의 강한 반발이 시작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린다는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을 운영하는 3대째 농장주였어요. 그녀는 학교 이사회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제 수업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질적인 문화를 강요하는 건가요? 우리에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이 발언은 마을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린다의 의견에 동조했고 전통적인 식생활 교육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발효식품 관련 내용을 다룰 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뜻밖의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 캐서린 로즈는 제 수업을 참관한 후 긴 기사를 썼어요. 브룩스 선생님의 수업은 단순한 요리 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 문화, 그리고 건강이 만나는 창의적인 교육의 현장입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건 잭 프레스콧 의사의 지지였어요. 그는 자신의 환자들 중 발효 식품을 섭취하기 시작한 이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임상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 지역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만든 김치가 급식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채 발견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같은 날 몇몇 학생들이 몰래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죠.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음식 문화의 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전통의 가치,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그것이 제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들른 급식실에서 린다의 손녀 사라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는 몰래 김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몰래 먹는 것이 미안했는지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브룩스 선생님, 저는 우리 농장의 채소로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도 한번 드셔보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갈등의 해답은 바로 여기, 우리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과 한국의 발효, 문화의 만남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잭 프레스콧 의사의 연구는 우리 마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의 건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발효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의 70%가 소화 기능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위장 장애를 겪던 환자들의 증상이 현저히 감소했죠. 면역력 지표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잭의 발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에 반대파들조차 쉽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역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어요. 캐서린 로즈는 전통과 혁신의 만남 발효식품이 가져온 건강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죠. 기사에는 발효식품 섭취 후 건강이 개선된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천식을 앓던 고등학생 마이클의 사례였어요. 그는 발효식품을 섭취하기 시작한 후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농구부 주전으로 뛰고 있죠. 잭은 연구를 더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로 만든 발효식품의 효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린다의 농장에서 재배된 채소들은 품질이 우수했고 이를 활용한 김치는 더욱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토양은 미네랄이 풍부해요. 이런 토양에서 자란 채소로 만든 발효식품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합니다. 잭의 이런 발견은 린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어요. 그녀의 농산물이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과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마을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발효식품을 이질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지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의료보험 회사도 이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발효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발효식품의 가치를 인정한 첫 공식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학생들의 건강이 개선되면서 결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수업 집중도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급식에 김치가 정식으로 도입된 후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죠. 이제는 더 이상 발효식품이 낯선 음식이 아닌 우리 마을의 건강을 지키는 음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학 수업에서도 발효의 원리를 설명할 때면 학생들은 더 이상 낯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가족이 경험한 건강의 변화를 열정적으로 공유하곤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교내 과학 박람회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발효식품의 효능을 연구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잭은 그들의 연구 방법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이 아이들은 단순히 발효식품을 먹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군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어요. 잭의 연구는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소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린다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그녀의 손녀 사라가 학교 상담 시간에 털어놓은 할머니의 비밀은 제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30년 전 젊은 시절의 린다는 요리 유학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해요. 당시 그녀는 전 세계의 요리법을 배우며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한국에서 그녀는 한 작은 반찬 가게의 할머니를 만났고 그곳에서 전통 발효 음식의 비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린다가 배운 방법대로 만든 김치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거죠. 당시 그녀는 발효 과정의 미묘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한 가족이 병원에 실려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린다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요리에 대한 꿈을 접은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 가업인 농장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발효 음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악몽을 꾸세요. 사라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발효 음식이란 말만 들어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나 봐요. 하지만 전 할머니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브룩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린다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반대는 단순한 고집이 아닌 쓰라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어쩌면 이제는 그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민우 씨와 함께 린다의 농장을 찾았어요. 처음에 그녀는 우리를 경계했지만 유민우 씨가 건넨 따뜻한 미소와 공감, 어린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유민우 씨의 말에 린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린다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발효 음식을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농장에서 재배한 채소로 안전한 발효식품을 만드는 방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린다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해갔고 이제는 오히려 발효식품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농장을 우리의 발효 실험실로 제공했어요. 이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인정할 때가 됐어요. 우리 농장의 채소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나는 걸 돕고 싶습니다. 유민우 씨는 린다의 농장에서 재배되는 채소들을 살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질 좋은 채소라면 최고의 김치가 될 거예요. 특히 이 배추는 한국 품종 못지않게 단단하고 수분도 적당해요.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농장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린다, 유민우 씨, 그리고 제가 전부였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잭은 발효 과정의 위생 관리를 담당했고 캐서린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린다의 변화는 눈부셨어요. 그녀는 자신의 오랜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발효식품에 가장 적합한 채소 재배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양의 미네랄 균형이 발효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작물을 심기 전부터 발효를 고려하게 됐죠. 우리의 실험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지 채소로 만든 김치는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게 되었어요. 유민우 씨는 이를 애쉬빌 스타일 김치라고 이름 붙였죠. 고추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에서 재배한 고추로 만든 고추장은 특유의 달큰한 맛으로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점점 더 많은 농부들이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농산물도 발효식품 생산에 활용하고 싶어 했어요. 이는 농산물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고 농가 소득 증대로도 이어졌습니다. 린다의 농장은 이제 교육의 장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발효 워크숍에는 인근 도시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전통과 혁신이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가능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애쉬빌 최초의 발효식품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우리 마을의 새로운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첫 김장 축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1월의 쌀쌀한 아침, 린다의 농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농장 입구에는 애쉬빌 퓨전 김장 페스티벌이라는 현수막이 나부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백인의 김장 프로젝트였어요. 유민우 씨의 지도 아래 100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행사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자가 자신만의 레시피를 더해 독특한 김치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타코 소스를 활용한 멕시칸 김치, 올리브 오일을 첨가한 지중해식 김치, 카레 파우더를 넣은 인도식 김치까지. 참가자들의 창의력은 무한했어요. 린다는 이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융합의 의미를 알겠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페스티벌은 단순한 음식 행사를 넘어섰습니다. 잭은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고 저는 발효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꼬마 발효학자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저녁 무렵에 열린 세계의 발효 음식 공유회였습니다. 독일의 자우어크라우트, 인도의 라시, 러시아의 캐피어 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를 통해 발효 문화가 인류의 보편적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축제의 성공은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마을의 발효식품은 애쉬빌 스타일이라는 브랜드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과 현지 농산물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스토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죠. 축제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각자 담근 김치를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했습니다. 이는 우리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발효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건강과 나눔의 매개체가 된 것이죠. 이제 애쉬빌 김장 축제는 매년 열리는 정기 행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질적인 문화가 아닌 우리 마을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것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MBC 방송에서는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피어난 한국 문화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뉴욕타임즈는 발효가 만든 문화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리 마을의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린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그녀의 용기는 문화적 포용의 상징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 김장문화재 초청장이 도착했을 때 우리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린다, 유민우 씨, 그리고 제가 애쉬빌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특히 린다에게는 30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린다는 젊은 시절 자주 들렀던 반찬 가게를 기억해냈어요. 놀랍게도 그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할머니의 손녀가 운영하고 있었죠. 이곳의 김치 맛은 30년 전 그대로예요. 린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 소중한 문화를 거부했다니. 김장문화재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발효 음식들, 그리고 전통을 지키며 혁신을 추구하는 장인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순간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의 애쉬빌 스타일 김치가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입니다. 현지 심사위원들은 미국 채소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한국 전통의 맛을 잘 살렸다며 극찬했어요. 우리는 문화융합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유민우 씨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고향 마을도 방문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고추장 제조법을 전수해 주셨죠. 이제 이 비법은 애쉬빌의 것이 될 거예요. 우리의 전통이 새로운 땅에서 꽃 피우는 걸 보니 감격스럽네요.
린다는 한국의 현대 농업 기술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에 특화된 작물 재배법은 그녀의 농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였어요. 우리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진정한 화합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린다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유민우 씨는 자신의 뿌리를 다시 확인했으며 저는 과학과 전통이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했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린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애쉬빌은 단순히 발효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의 가교가 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처럼 우리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발효의 마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애쉬빌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협동조합은 이제 연간 매출 500만 달러를 기록하는 성공적인 사업체가 되었고 전국 각지의 레스토랑에서 우리의 발효 제품을 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린다가 우연히 발견한 구운 김치는 큰 히트를 쳤습니다. 발효된 김치를 살짝 구워 카라멜화된 향과 맛을 끌어낸 이 요리는 미국인들의 입맛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어요. 이제는 전국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그릴드 김치라는 이름으로 메뉴에 올리고 있죠. 한국의 전통 음식이 현지화되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린다의 농장은 K발효 농법 연구소로 발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과 현대 농업을 접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그녀가 개발한 발효 친화형 배추 재배법은 농무부의 주목을 받았고 이제는 전국의 농부들이 이를 배우러 찾아옵니다. 유민우 씨의 서울 키친은 미쉐린 스타를 받았어요. 그는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정부로부터 표창도 받았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이면 주민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교육 분야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우리 학교의 발효 과학 커리큘럼은 이제 전국 표준 교육 과정으로 채택되었어요. 학생들은 미생물학을 배우며 직접 발효식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문화의 다양성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측면의 성과도 주목할 만해요. 재계 후속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주민들의 만성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애쉬빌은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마을의 포용성입니다. 매년 열리는 김장 축제에는 이제 전 세계의 발효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요. 독일의 맥주, 러시아의 캐피어, 인도의 라시가 김치, 고추장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캐서린의 말처럼 애쉬빌의 기적은 단순한 음식 문화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작은 마을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오랜 지혜가 담긴 발효 문화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치유의 힘이었고 문화적 편견을 녹여내는 포용의 힘이었으며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힘이었죠. 이제 애쉬빌은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발효 문화는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고 작은 미국 마을에 커다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어요. 우리 마을을 건강하게 바꿔준 한국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